우리가 누리는 사회복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돈, 대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사회복지 재원의 출처,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장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재원, 즉 돈은요, 그냥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책에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줄이고요. 우리 몸에 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피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다시 말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복지 시스템 전체의 모습, 그리고 성격까지도 완전히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공재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방법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철학부터 작동 방식까지 아주 다릅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일반 예산을 쓰는 방법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험료를 따로 걷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공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두 기동인 셈이죠. 지금부터 이 둘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 방식부터 볼게요. 이 방식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평등입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를 사회 전체에 다시 나눠주는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정말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편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뭐 필요할 땐 가입하는 일반 보험하고는 다르게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내야 하는 의무잖아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름은 분명 보험료인데 왜 다들 이걸 사실상 세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바로 사회보험료가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세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딱 목적을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에요. 이 돈은 연금을 위해 쓸 겁니다. 이건 건강보험을 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특정한 용도를 정해놓고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니까 사실상 세금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와, 여기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농부가 양의 귀에 표시를 하는 것과 같다. 돈에는 원래 이름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세는 마치 양 귀에 딱 표시를 해두는 것처럼 걷는 그 순간부터 이 돈은 연금용, 이 돈은 건강보험용 하고 꼬리표가 딱 붙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개념이 머리에 확 들어오죠? 이 사회보험 방식은요, 장점이 아주 강력합니다. 일단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쏙쏙 골라서 보험에 드는 그런 역선택의 문제를 아예 막아버릴 수 있죠. 또 다 같이 참여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서 제도를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낸 돈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니까요. 이걸 그냥 나라에서 주는 시혜가 아니라 나의 당당한 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히 세금 낸다는 저항감도 줄어들고요. 물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일반 예산 방식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한 세대를 바로바로 지원하는 부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결정적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공공재원을 살펴왔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정부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민간재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게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민간 재원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돈을 좀 내는 이용자 부담이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기업 복지입니다. 이용자 부담, 이거 우리가 병원 가서 내는 돈인 부담금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짜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비스를 함부로 막 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내 돈 냈으니까 하는 생각에 괜히 위축되거나 하는 낙인 효과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단점도 명확해요. 그 단돈 몇천 원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기업 복지. 이건 진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일단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이걸로 좋은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으니 좋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 모든 혜택이 오직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복지 격차를 오히려 더 벌려놓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법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런 선택들이 과연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하는 건요, 그냥 장부 정리하는 그런 회계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주머니 사정과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 경제 구조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복지가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할 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여러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같이 한번 보죠. 첫째, 시간을 넘나드는 재분배가 있어요. 당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공부조는 단기적인 거고요. 우리가 젊을 때 낸 돈을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은 아주 긴 시간에 걸친 재분배죠. 두 번째는 계층 간 재분배.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돈이 가는 수직적 재분배.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처럼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수평적 재분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 간 재분배도 있죠. 지금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우리 국민연금이 바로 대표적인 세대 간 재분배입니다. 이처럼 복지라는 게 참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지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또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항상 나오죠. 아니, 그렇게 다 해주면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하겠어? 이 질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고전적인 논쟁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빈곤의 덫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복지수당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겨우 저임금 일자리를 하나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복지수당이 싹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해서 버는 돈을 합쳐봐도 예전이랑 소득이 똑같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이게 바로 빈곤의 덫입니다.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 빈곤의 덫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 막대가 그냥 복지수당만 받을 때의 소득이고요. 오른쪽 막대는 일을 시작했을 때의 총소득이에요. 어떠세요? 두 막대의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죠.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일할 동기가 생기기 어려운 거죠. 이 경제적인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크게 봐서 사회복지라는 게 과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세계은행이나 국제노동기구 같은 아주 큰 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지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복지를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성장의 진짜 밑거름이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사회복지 재원 문제는 정답은 이거다 하고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오히려 끊임없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깝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완벽한 방법,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 트레이드오프예요. 평등을 추구할 것이냐, 효율을 우선할 것이냐, 사회적 연대를 강조할 것이냐, 개인의 책임을 더 물을 것이냐, 안정과 성장,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은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